60세 이후에도 채소는 늘 좋은 것이라고 믿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난 뒤 제 믿음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의사가 제게 말했죠. 지금 드시는 식단 중 몇 가지가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빼앗고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채소가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날 이후 저는 우리가 무심코 집어드는 한 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숨은 이면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경험에 의존합니다. 젊었을 때 잘 먹었으니 지금도 괜찮겠지. 하지만 몸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신장 기능은 천천히 떨어지고 뼈는 조금씩 약해지며 혈당을 다루는 능력은 과거 같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특정 채소가 은밀히 우리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채소들이 슈퍼푸드라는 이름을 달고 마트 한가운데 당당히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장바구니 속에 어쩌면 오늘 저녁 당신의 밥상 위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채소만 많이 먹으면 된다더라. 그는 매일 아침 신선한 샐러드와 주스를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허리를 붙잡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장결석 진단을 내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그가 건강하다 믿으며 매일 먹던 채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바로 옆집에서도, 당신 가족에게도, 심지어 당신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채소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성분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옥살산, 렉틴, 알칼로이드, 그리고 높은 혈당 부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강해서 이런 성분들을 어느 정도 처리해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장은 더 민감해지며 인슐린은 예전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동안은 문제없던 채소가 어느 순간부터 독이 되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식품업계는 이런 위험을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혼란이 계속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사니까요. 슈퍼푸드라는 멋진 이름, 항산화라는 화려한 광고 문구 뒤에 가려진 진실은 소비자 스스로 밝혀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샐러드를 먹고 나서 괜히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더 뻣뻣하다거나 식사 후 갑자기 졸음이 몰려와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이요. 흔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치부하지만 사실은 특정 채소가 보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이야기를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채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채소들은 겉으로는 우리를 지켜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뼈를 약하게 만들고 혈당을 요동치게 하며 심지어 독립적인 삶을 위협합니다. 둘째, 그 대신 매일 먹어야 할 4가지 채소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피부와 뼈를 지켜주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며 혈관까지 보호하는 진정한 동맹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영양 정보가 아닙니다. 한 세대를 살아온 어른들의 경험과 최신 연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건져 올린 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채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년이 무너질 수도 있고 반대로 빛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하나씩 우리가 믿어온 신화를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내일 아침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을지 전혀 다르게 보실 겁니다. 첫 번째로 마주할 채소는 겉보기엔 붉고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신장과 뼈에 조용히 흉터를 남기는 채소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비트는 겉으로 보기에 참 매력적인 채소입니다. 선홍빛 색깔이 혈액을 깨끗하게 해줄 것 같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 일부러 비트를 먹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비트 주스 한 잔이 혈관을 뻥 뚫어준다는 광고 문구를 곧이곧대로 믿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트는 우리 몸에 은밀한 짐을 남깁니다. 비트 속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 날카로운 결정체를 만듭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를 잘 배출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신장 기능은 점점 느려지고 그 결과 이 결정체가 몸속에 쌓여 결국 신장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결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소변기를 막을 때 찾아오는 그 극심한 통증,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몸속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요. 많은 어르신들이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이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에는 매일 먹던 비트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옥살산은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칼슘은 뼈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존재인데 옥살산은 마치 도둑처럼 그 길목을 막아섭니다. 아무리 우유를 마시고 보충제를 먹어도 옥살산이 많은 식단을 유지한다면 칼슘은 뼈까지 가지 못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뼈가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나며 회복도 더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넘어짐이 치명적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뼈를 허물고 있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실제로 2014년 신경학 연구에서는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이 소변 내 옥살산 수치가 40% 이상 증가했고 신장결석 위험도 눈에 띄게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들은 옥살산 섭취가 많은 경우 칼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즉, 비트는 혈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뼈와 신장에는 독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비트를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정답은 균형입니다. 비트를 가끔 즐기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것도 건강식이라 믿고 대량으로 섭취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에 이미 문제가 있거나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신장결석 환자들에게 옥살산 함량이 높은 채소를 제한하라고 권합니다. 비트뿐만 아니라 시금치, 루바브 같은 채소도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르굴라, 즉 루꼴라와 샐러리가 있습니다. 이 두 채소는 비트처럼 질산염이 풍부해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옥살산 함량은 훨씬 낮아 신장과 뼈에 부담을 덜 줍니다. 아르굴라는 씁쓸한 맛 덕분에 샐러드에 풍미를 더해주고 샐러리는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를 돕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샐러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7mmHg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비트를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지가 이미 우리 손에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느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비트 주스를 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장결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이후 의사 권유로 아르굴라와 샐러리를 식단에 추가했는데 몇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더 이상 신장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비트가 나를 살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를 괴롭히고 있었더군.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습관처럼 먹던 것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매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비트는 가끔 즐기는 음식으로 두면 됩니다. 문제는 매일 섭취하는 습관이 우리 몸을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좋다는 말만 믿고 습관을 만들면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반대로 아르굴라나 샐러리처럼 부담이 적은 채소를 매일 접시에 올린다면 혈압은 지켜내면서도 뼈와 신장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트는 화려한 색깔과 광고 문구 뒤에 숨어있는 위험한 친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번 마트에서 비트를 집어들 때 이 이야기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매일이 아닌 가끔, 습관이 아닌 선택, 이것이 비트를 대하는 현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채소로 시선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샐러드에 들어가는 평범한 채소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염증을 키우고 근력을 빼앗는 주범. 바로 초록피망의 이야기입니다. 초록피망은 우리 식탁에 아주 흔하게 오르는 채소입니다. 샐러드에도 볶음 요리에도 샌드위치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초록빛이 주는 신선함과 저렴한 가격 덕분에 마트에서 무심코 담게 되는 채소 중 하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평범해 보이는 채소가 노년층에게는 조용히 염증을 키우고 근력을 빼앗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록피망 속에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렉틴은 식물이 해충과 곰팡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단백질입니다. 젊은 사람의 장은 어느 정도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 장 기능이 약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렉틴은 장 점막에 달라붙어 영양 흡수를 방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장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비타민 B 실비,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신경 건강은 떨어지고 근육은 피로해지며 염증은 만성적으로 쌓입니다. 어느 68세 남성 환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질환이 없었지만 늘 다리가 무겁고 걸을 때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살펴보니 매일 아침 샐러드에 초록피망을 듬뿍 넣어 먹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피망을 줄이고 대신 붉은 피망을 권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는 아침에 느끼던 다리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채소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지더군요. 이 경험은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렉틴의 위험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속이 더부룩하거나 아침에 관절이 조금 뻣뻣하거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만 사실은 식탁 위 작은 채소가 보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다 보면 어느 날 걷는 속도가 늦어지고 균형이 흐트러져 낙상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노년층에서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피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초록피망은 아직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라 렉틴 함량이 높고 항산화 성분은 낮습니다. 반면 빨강, 노랑, 주황 피망은 완전히 익으면서 렉틴이 줄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집니다. 특히 붉은 피망은 비타민C가 레몬보다도 많아 콜라겐 합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같은 피망이라면 굳이 초록 피망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리를 하면 렉틴이 일부 파괴되긴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장이 약해져 있거나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작은 양의 렉틴도 여전히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초록 피망을 먹은 다음 날 아침 관절이 유난히 뻣뻣하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식탁 위 염증일 수 있습니다. 대안은 분명합니다. 붉은 피망으로 바꾸거나 애호박 같은 채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붉은 피망은 달콤한 맛과 함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과 피부, 관절을 지켜줍니다. 애호박은 소화에 부담이 적고 한겸작용이 있어 장을 편안하게 하고 관절 통증도 완화시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컬러 피망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염증 수치가 낮았고 특히 붉은 피망은 항산화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점심 식탁에 올리던 초록 피망을 붉은 피망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색깔만 다른 줄 알았지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 손가락 관절이 덜 아프고 밤에 덜 깨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단순하지만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작은 색깔의 차이가 몸속에서는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초록 피망은 그저 무심코 지나치던 채소가 아닙니다. 장벽을 약하게 하고 염증을 조용히 키우며 결국 근력과 균형을 빼앗는 숨어있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답은 간단합니다. 붉은 피망을 선택하고 애호박을 곁들이는 것. 그렇게 식탁을 조금만 바꾸면 몸은 곧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더 가볍게, 더 편안하게, 더 안정적으로. 자, 이제 또 다른 채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익숙하고 더 사랑받는 채소입니다. 샐러드와 소스, 그리고 한국인의 밥상에도 자주 오르는 채소.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알칼로이드가 관절과 신경을 자극하며 나이든 우리의 몸에 조용히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의 이야기입니다. 토마토는 참 아이러니한 채소입니다. 선명한 붉은 빛깔, 즙이 가득한 속살, 그리고 샐러드나 파스타 소스, 김치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친숙한 식재료.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를 건강의 상징처럼 여깁니다. 실제로 토마토에는 리코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과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있듯 토마토 역시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위협을 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마토가 가지과 채소라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가지과 채소에는 솔라닌과 같은 알칼로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솔라닌은 원래 식물이 벌레나 곰팡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방어 독소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이를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관절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 신경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솔라닌이 불씨처럼 작용해 통증과 염증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관절염을 앓던 한 72세 여성은 매일 아침 토마토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관절이 더 뻣뻣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렸지만 식단에서 토마토를 줄이고 다른 채소로 바꾸자 몇 주 만에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토마토가 나한테는 독이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솔라닌의 영향은 단순히 관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신경 신호를 흐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신경학 연구에서는 알칼로이드가 아세틸콜린 시스템을 방해해 근육 수축 신호를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손발 저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결국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낙상 하나가 삶의 독립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토마토를 무조건 멀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민감도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토마토를 먹어도 아무 문제 없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소량에도 몸이 곧바로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몸의 신호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토마토나 가지, 감자 같은 가지과 채소를 먹은 뒤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손발이 저리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는 토마토와 또 다른 위험을 공유합니다. 감자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중간 크기 구운 감자 하나가 혈당을 탄산음료 한 캔만큼 빠르게 올린다는 사실 믿기 어렵지요. 하지만 연구들은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버드에서 20만 명 이상을 추적한 연구에서는 매일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뚜렷하게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자튀김을 자주 먹는 경우 그 위험은 무려 33%나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진 노년층에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내보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췌장은 지쳐버리고 결국 당뇨병 문턱에 다다르게 됩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 손상을 가속하고 혈관을 좁히고 심장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게다가 솔라닌까지 겹치면 관절염과 신경 문제까지 한꺼번에 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길은 있습니다. 첫째, 감자를 주식처럼 매일 먹는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신 콜리플라워나 당근, 파스닙 같은 뿌리 채소로 구워 먹으면 비슷한 포만감을 주면서 혈당 부담은 훨씬 낮습니다. 둘째, 감자를 먹더라도 삶은 형태로 그리고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튀김 같은 기름에 튀긴 형태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토마토 역시 무조건 끊기보다는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토마토를 꼭 먹고 싶다면 소량만 섭취하고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이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함께 먹으면 염증 반응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괜찮아도 어떤 날은 통증이 심하다면 그것은 이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토마토와 감자는 우리에게 친숙하고 맛있는 음식이지만 60세 이후에는 관절과 신경, 혈당에 조용히 균열을 내는 촉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불편함인지 아니면 경고음인지 구분하는 눈을 갖는 순간 우리의 노년은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가지 위험한 채소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신장을 무겁게 하는 비트, 장을 자극하는 초록피망, 관절과 신경을 건드리는 토마토, 그리고 혈당을 폭발시키는 감자.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채소가 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채소들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바로 콜라겐을 만들고 보호해 피부와 뼈, 관절을 튼튼히 해주는 진정한 동맹들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희망의 채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채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모든 채소가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채소들은 오히려 피부의 콜라겐을 지켜주고 뼈를 단단하게 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드는 든든한 동맹이 되어줍니다. 노년의 삶을 밝히는 진짜 무기는 멀리 있는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채소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아이들은 접시 위에서 브로콜리를 밀어내기 일쑤지만 사실 브로콜리는 노년층에게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로 뼈와 관절, 피부와 혈관을 지탱하는 삼중 나선 구조를 안정화하는 열쇠입니다. 잘 익힌 브로콜리 한 컵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K규까지 풍부해 칼슘을 뼈에 단단히 고정시키도록 돕습니다. 비타민 C와 K가 함께 작용하면 피부는 탄탄해지고 뼈는 쉽게 부러지지 않는 견고함을 얻습니다. 여기에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더해집니다.
설포라판은 브로콜리를 썰거나 살짝 데칠 때 생성되는 물질로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의 작용을 막아줍니다. 덕분에 관절이 서서히 파괴되는 속도를 늦추고 이미 손상된 콜라겐도 더 오래 지켜줍니다. 실제로 관절염 연구에서도 설포라판은 연골 손상을 늦추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음식이 약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한때는 그저 장식용으로 쓰이던 채소였지만 지금은 슈퍼푸드로 불립니다. 케일은 비타민 C와 K의 보고입니다. 생케일 한 컵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하루 권장량의 몇 배를 훌쩍 넘습니다. 덕분에 칼슘이 뼈에 잘 고정되어 골절 위험을 낮추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부와 눈, 혈관을 노화로부터 지켜줍니다. 실제로 케일을 자주 섭취한 노년층은 피부의 수분 유지력이 더 높고 고관절 골절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크라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낯설 수 있지만 이 채소의 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리할 때 나오는 끈적한 점액질, 바로 뮤실리지가 장벽을 보호하고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은 더 민감해지고 흡수율은 떨어지는데 오크라는 장을 부드럽게 감싸 중요한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도록 합니다. 또한 뮤실리지는 관절과 연골에 수분을 공급해 뻣뻣함을 줄이고 움직임을 매끄럽게 합니다. 오크라에는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 케르세틴도 들어있어 콜라겐 손실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오크라 추출물이 콜라겐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당근입니다.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노년층에게 당근은 진정한 보물과도 같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피부와 점막을 보호하고 관절과 혈관을 지탱하는 얇은 조직을 회복시킵니다. 여기에 비타민 C까지 더해져 콜라겐 합성과 안정화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당근을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 C를 살짝 익히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으니 조리법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카로티노이드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피부 노화가 늦고 관절도 더 유연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채소는 각각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섭취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브로콜리와 케일은 비타민 C와 K의 시너지로 뼈를 지켜주고 오크라는 장과 관절에 수분을 불어넣으며 당근은 피부와 관절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특히 조리법과 조합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를 3분간 살짝 찌고 케일은 올리브유와 함께, 당근은 기름에 볶아 먹으면 영양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여기에 오크라는 수프나 찜 요리에 넣어 부드럽게 즐기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피해야 할 채소가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채소도 있습니다. 비트와 감자 대신 브로콜리를, 초록 피망 대신 붉은 피망과 케일을, 낯설지만 힘 있는 오크라를, 그리고 언제나 곁에 있는 당근을 선택하십시오. 이 네 가지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뼈와 피부, 관절과 혈관을 지켜주는 강력한 수호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채소들을 일상에 녹여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몸의 변화를 확인할 것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가능한 7일 루틴을 통해 우리의 생활 속에 이 진실을 불어넣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험한 채소 4가지와 반드시 챙겨야 할 채소 4가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7일 실천 계획을 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식탁 위에 적용하고 몸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 냉장고를 열어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비트, 초록피망, 감자,
토마토 같은 채소가 매일 식탁에 올라오고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이 채소들을 완전히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 먹는 습관을 멈추고 가끔 즐기는 선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동시에 장바구니에 브로콜리, 케일, 오크라, 당근을 새롭게 채워 넣습니다. 마트의 진열대 앞에서 잠시 멈추어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는 것,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날에는 아침 식단을 바꿉니다. 늘 먹던 감자 대신 브로콜리를 살짝 찌고 올리브유 몇 방울을 뿌려 곁들여 보십시오. 점심에는 케일 샐러드를 준비합니다. 단, 드레싱은 가볍게 레몬즙과 올리브유로만. 저녁에는 당근을 살짝 볶아 반찬으로 올립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셋째 날에는 오크라를 시도해 봅니다. 한국에서는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요즘은 마트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크라를 살짝 데쳐 된장국이나 수프에 넣어보세요. 점액질이 국물에 녹아 장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소화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만약 관절이 자주 뻣뻣하다면 이 작은 변화가 놀라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몸의 신호를 기록해 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덜 뻣뻣했는지, 점심 이후 졸음이 줄었는지, 배가 덜 더부룩했는지, 이런 작은 신호들이 바로 몸이 보내는 대답입니다. 음식을 바꾸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것, 그것이 습관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다섯째 날에는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혼자만의 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찬으로 나온 초록 피망 대신 붉은 피망을 써서 요리를 해보세요. 가족들이 오늘 반찬이 왜 이렇게 달고 맛있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대화의 시작입니다. 식탁에서 건강을 함께 나누는 순간 실천은 더 즐거워집니다. 여섯째 날에는 수치를 점검해 봅니다. 혈압계를 꺼내 아침과 저녁 2번 측정하고 혈당계가 있다면 식사 전후를 확인해 보십시오. 브로콜리, 케일, 오크라, 당근으로 바꾼 식단이 단순히 기분만이 아니라 실제 수치에도 변화를 주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실험은 내가 하는 일이 효과가 있구나라는 확신을 줍니다. 마지막 7째 날, 지난주를 돌아봅니다. 감자가 빠진 자리에는 구운 콜리플라워가 있었고 초록피망 대신 붉은 피망이 있었으며 당근과 케일, 브로콜리, 오크라가 꾸준히 식탁을 채웠을 것입니다. 몸이 더 가볍게 느껴졌는지, 아침에 관절이 덜 아팠는지, 혹은 가족과의 식탁 대화가 조금 더 활기찼는지, 변화는 바로 이런 작은 경험 속에서 쌓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선택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무게를 가집니다. 채소 한 입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내일의 걸음걸이와 기억력, 그리고 독립적인 삶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위험한 채소와 4가지 보호 채소, 그리고 7일 실천 계획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노년을 더 강하게 지켜주는 지혜입니다. 이제 당신께 묻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어떤 채소를 올리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장바구니에는 어떤 채소를 담으시겠습니까? 그 작은 선택이 바로 당신의 몸을 지키는 시작입니다.